자, 지금 현재 가공은 어디까지 했는지 전체로 결과만 볼게요. 그래서 가공 그룹을 선택하면 이 그룹 안에 있는 공정 6개 전부 선택이 됐고, 모의 가공한 다음에 그래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끝에까지 옮겨놓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어디 할 거냐면요. CAD 파일을 보면, 자, 요게 날려줄 거예요. 이 부분. 자, 요게 날려주는데, 요게가 얼마냐 하면, 1mm 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1mm 단. 자, 그러면 이 부분 날려주는 데가 상단에서 1mm, 1mm니까 2mm 깊이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mm로 또 날려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작업할 겁니다. 깊이가 2mm고 절삭량도 많지가 않아서 일반 가공으로 쓸 거예요. 여기서는요. 다이나믹 밀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 가공을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자, 그래픽 뷰에서 평면으로 놔두고요. 여기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가공으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윤곽에 청면 가공을 써볼게요. 자,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그래서 부분 체인을 이용할 거고요. 대기 모드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이냐면 요게 날려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체인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하살표 방향은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 분기점이 이리 갈 수도 있고요. 이리 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 직선구가, 그 다음 요 사이는 분기점이었어요. 여기 직선까지. 그리고 분기점 이리 갈 건지 이리 갈 건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윤곽으로 랜덤이 이렇게 돌면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 종료 끝을 눌러줘도 되고요. 바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입니다. 공구는 기존에 있는 88 공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절삭 조건은 그래서 4000rpm의 이성은요 1500으로 할게요. Z축 이성은 600으로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그 다음에 청면 가공 여유 0.2, 그래서 바닥면 가공 여유도 0.2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안전 높이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절대값 50. 이속 높이. 점프는요, 재료 상단에서부터 5mm 높은데, 아니요, 6으로 갈게요.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에서부터 3mm 높은데, 재료 상단은 제로. 실제는 제로가 아니에요. 어디 부분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가공부 여기 작업하는데 실제는 여기가 얼마큼 4mm가 깎여 있어요. 그래서 재료 상단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2mm 내려가야 돼요. 가공 깊이 마이너스 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정면 가공은 써야 되는데 일단은 남겨놓고요. 진입복귀를 써줄게요. 진입은 직선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체인을 제가 어디서 잡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체인을 잡았어요. 닫힌 요소가 아닙니다.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 체크돼 있어도 열린 체인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진입 방법에는 직선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호 반경은 제로. 자, 그리고 나서 확장. 죄송해요. 확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입 조건은 그대로 복귀로 넘길 거예요.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선택해주면 진입 조건이 복귀 쪽으로, 거꾸로 오는 것을 복귀를 진입으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절상류 체크하고 첫 번째 플로도를 ON으로 하고요. 확인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번 공정 선택하고, 자, 스텝에 S.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보겠습니다. 빠른 검정 체크하고, 접근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88 이렇게 돌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살이 좀 남아 있네요. 그러면 측면 가공 선택을 하고요. 횟수는 2개를 줍니다. 가공 간격은요 88보다 작게끔 그냥 5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재생성 5로 하니까 여기 옵셋이 잘 안 되네요. 더 줄이겠습니다. 찍고 내려갔어요. 한 3으로 줄일게요. 그 다음에 재생성 3도 안 되나? 그러죠. 2로 줄이니까 여기서 가공 간격은 생각보다 공구 반경만큼 옵셋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2mm로 줄였거든요. 가공 간격을.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다시 하니까 스텝에 S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돌고 나가게끔. 네모나게 따면 안 돼요? 자, 지금 작업했던 데까지 자, 모의 가공을 살펴볼게요. 전체 선택해서 모의 가공 들어가서 마지막 내용만 볼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스크롤을 쭉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속도는 느리고 플레이 해서 보면 자, 이 작업 끝나고 나서 2mm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 있냐면요, 요게 1mm 날려주면 되겠죠, 이쪽에. 그래서 가공 부분은 이제 요게 1mm 났습니다, 이쪽 면. 요게면 1mm 깎아낼 거예요. 앞에랑 똑같이 윤곽의 측면 가공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이번에는 다른 가공 방법을 쓸게요.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고요. 7번 공정 해서 툴 패스는 숨겨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인을 잡고 이 부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면서 나와서 여기까지 잡을 겁니다. 똑같이 윤곽의 측면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이번에는 포켓의 열린 윤곽을 이용할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해서 깊이는 1mm 까니까 다이나믹은 사용하지 않고 일반의 포켓 가공 방법을 활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포켓 가공에 들어가서 얘도 도형의 일부를 잡기 때문에 부분 체인에 대기 모드를 체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요소 직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첫 번째 요소랑 만나는 점이 없대요. 학대에서 보니까 여기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참고로 이 요소도 안 만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창 닫고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을 하고요.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거 수정할 거니까 포켓의 이 부분 저장을 해 놓고요.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학태에서 보니까 이 원호가 이렇게 돌면서 가야 되니까 요 라인이랑 요 원호랑 어떻게 끝점이랑 안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직선을 원호랑 여기에 만나는 교점으로 해서 이 하나의 요소를 둘로 브레이크 자를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요소로 자르기를 한 다음에 먼저 직선 요소는 요걸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자를 위치는 원호의 끝점. 원호의 끝점을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둘로 조각 내놨어요. 그러면 윤곽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단도 동일하게 자동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확대합니다. F1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원호랑 이 직선이랑 이렇게 끝점이랑 안 맞으니까 이 직선을 원호의 끝점 기준으로 해서 브레이크 자르겠습니다. 두 요소 자르기 자를 대상 직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를 위치는 원호의 끝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두 요소 자르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기존에 이 선을 활용했는 게 여기 있어요. 필밀이 있습니다. 필밀. 자, 필밀의 조건이 X자로 바뀌었어요. 3번 공정의 X자. 왜? 도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는 체인이 편집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나져서 어떻게요? 체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3번 공정의 도형을 클릭을 해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체인은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체인에 여기서 조각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2번만 삭제하고 2번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삭제 2번을 조각 냈으니까 새로 잡으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체인 추가 부분 체인의 대기 첫 번째 요소 클릭하고요. 확대해보면 여기서 조각 나 있는 부분 직선 선택해주고 그 다음 위에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조각 나 있는 직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새롭게 부분 체인으로 잡고 체인 종료 끝을 눌러주고 확인만 한 다음에 자, 체인 3번을 다시 이렇게 수정했어요. 편집이 이루어지면 도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해서 재생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경로를 빠르게 봐도 바로 해서 도형이 기존에 있는 도형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에서 도형이 편집이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해서 가공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되는 체인만 새롭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재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포켓 가공을 도형을 다시 이쪽에 새롭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잡습니다. 그래서 8번 공정에서 포켓에 도형에 들어가서 새롭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잡고 해서 부분 체인의 대기 시작 도형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고 해서 이 부분 못 찾으니까 그냥 클릭해 주시고요. 위로 올라가고 자 여기도 확대해서 직선 그 다음에 원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잡습니다. 그리고 체인 종료 끝을 눌러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가공이 포켓의 표준이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해서 포켓 가공의 공구는 2번 88 엔드밀이고요. 회전수는 4000에 이송은 1800 Z축 이송은 600 절삭 조건에서 깊이 1mm만 날리는 거예요. 자, 절삭 조건의 포켓 가공의 하향 절삭이고요. 포켓 형태는 표준이 아니고요. 열린 윤곽으로 바뀌어야 돼요.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열린 포켓 이소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닫힌 형태에서 표준 포켓 사용은 해제해 주시고요. 절삭 형태를 체크해서 열린 부위 중간에서부터 바깥에서 확장돼서 진입을 해서 작업이 되게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가공이 되고요. 오버랩 거리는 기존 경로 디폴트 값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측면 가공 여유 0.2 바닥면에도 0.2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실행 방법에는 그래서 가공 간격만 그래서 공구 비율의 기준으로 해서 70%를 줄게요. 5.6mm. 정삭은 사용 안함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하도 돼요. 헬릭스를 안 해도 됩니다. 요게 또 1mm 더 낮은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도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안전 높이, 이송 높이 절대값 6, 진입 높이 절대값 3, 재료 상단은요 마이너스 4였고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에서 1mm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절삭류 첫 번째 거 ON으로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리고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텝의 S. 자, 요게가 찍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앞에서 2mm, 요 상단에서 2mm 더 낮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날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그래픽 뷰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자, 마지막 공정만 볼게요.
자, 플레이. 여기 먼저 작업 끝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머지 구간을 해서, 참고로 여기도 윤곽의 측면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는 윤곽의 측면을 써봤고, 여기는 해서 포켓의 열린 윤곽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